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세상을 보는 곳. 그 땅 아래 모든 길은 실타래처럼 풀리고 그 길 따라 산은 울고 물은 흐른다. 겨울이 소리 없이 내려앉은 평창길을 나는 설레며 간다.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 3시간 남짓 가면 평창에 도착한다. 평창 여행은 오대산부터 시작한다. 오대산 월정사 일주문. 일주문이란 사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말한다. 월정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 문을 지나면 그 유명한 전나무 숲길이 이어진다. 수백 년 된 아름드리 전나무가 1km에 걸쳐 펼쳐진 길. 사시사철 푸른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준다.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나그네들이 이 숲에서 위안을 얻었을까. 숲이 끝나는 곳에 월정사 전경이 아침 햇살 속에 펼쳐진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자장율사가 세운 천년 고찰. 오대산이 문수보살이 머무는 성지라고 생각하여 지었다고 한다. 천년고찰 월정사의 진면목은 바로 팔각 9층 석탑.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 석탑은 당시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불교 문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귀고리처럼 매달린 풍경과 금동으로 만든 머리 장식이 고려시대 귀부인을 닮았다. 월정사를 나와 상원사로 향했다. 계곡을 따라 8km의 비포장길을 걸어가면 상원사가 나온다. 월정사의 말사인 상원사 또한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이다. 고즈넉한 산사의 기운이 차향기처럼 은은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인 상원사 동종. 신라 성동왕 때 만들어진 이 종은 원래 안동에 있던 것을 조선 세조의 지시로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상원사에는 세조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다. 피부병이 심했던 세조가 이곳 상원사에서 한 동자의 도움으로 병을 고쳤는데 그 동자가 바로 문수보살이었다는 전설이 있다. 세조는 문수보살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세조의 딸 의숙공주는 문수동자상을 상원사에 바쳤다. 이제 세조께서 목욕을 할 때 등이 가려운데 신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동자가 지나가길래 동자님 오셔서 등 좀 밀어주십시오 이래요. 문수동자님께서 흔쾌히 밀죠.
그래서 세조가 하시는 말씀이 동자께서는 왕의 등을 보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습니다. 또 우리 문수 동자님께서 확연히 웃으시면서 왕께서는 문수 동자를 보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면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예.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세조. 그 죄를 씻어준 문수보살의 너그러움이 눈이 되어 내린다. 오대산에 있는 또 다른 명소, 방아다리 약수터를 찾았다. 눈앞에 펼쳐지는 전나무 숲길. 월정사 전나무 숲이 깊고 웅장하다면 이 길은 로맨틱하고 다정하다. 융단처럼 깔린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노라면 왜 이 숲길을 연인의 숲이라 부르는지 이해가 간다. (300m의) 아쉬운 산책길 끝에 방아다리 약수터가 있다. 예로부터 만병통치의 약수로 알려진 방아다리 약수는 철분 등 30여 가지 무기질이 함유돼 있어 위장병 등 속병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전나무 향기에 신비의 물까지. 오대산이 내 몸을 씻어준다. 평창에는 많은 계곡이 있다. 이곳 흥정계곡도 여름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 중에 하나. 얼어붙은 계곡에 겨울이 완연하다. 국내 최대 펜션촌이라는 흥정계곡. 그곳에 있는 한 농원을 찾았다. 허브꽃들이 지구 없는 겨울 정원. 그러나 정원에 서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에서 화려했던 여름 향기가 묻어나온다. 내가 사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온실에 가득 피어난 꽃들을 보기 위해서다. 차가운 얼음 계곡 옆에서 꽃들은 겨울을 잊었다. 사람들은 잠시 겨울을 벗고 여름 한가운데서 웃는다. 평창군 봉평면은 소설가 가산 이효석의 고향이자 그의 대표작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이기도 하다. 봉평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이효석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고향 산야를 특유의 아름다운 필치로 소설 속에 담아냈고 그 대표작이 바로 메밀꽃 필 무렵이다. 장돌뱅이 허생원을 통해 인간의 모진 인연과 애수를 봉평장터와 메밀밭을 배경으로 시리도록 아름답게 그려낸 소설 메밀꽃 필 무렵. 봉평에는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35세의 요절한 천재 작가 이효석의 인간 세계와 문학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커피와 클래식 음악을 사랑한 로맨티스트이자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고향을 노래한 가객 이효석. 그가 그려낸 문학의 위대한 힘은 소설 속 장면들을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게 하고 있다. 오늘은 봉평 5일장이 있는 날. 세월은 흐르고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소설 속 장날은 현재 진행형이다. 5일장에 가는 가장 큰 재미는 그곳에서 추억을 팔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먹을거리. 그 중에서도 메밀 요리는 봉평장의 백미다. 날마다 모기 때문에 뒤집어라네. 야, 두개 주세요. 예, 그래. 옆에 몸봉 비어 있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술. 물건을 흥정하든 친구를 만나든 왁자지껄한 술자리는 5일장의 풍경이다. 소시적 장터에서 허생원을 봤음직한 어르신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세월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신다. 올해 나이 전 경자생이가 74살인데 그때 시절에 나무 장사했다는 건 옛날에 이 봉평도 참 뭐 소득원이 없었어요. 뭐 있을 게 있습니까? 예. 제 장날이면 아주 시골 사람들 와서 나무 한 지게 팔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참 얼쾌하게 먹고 이래가지고 또 집에 포도 한 손 사가지고 가는 게 참 유일한 낙이었죠. 메밀 부침이 추억처럼 익어간다. 봉평장에서 8km 떨어진 금당계곡 상류, 전통 기와집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연구하고 이곳을 찾는 국내외 여행객들이 전통 음식 만들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때마침 서울에서 온 젊은 직장인들이 단체로 음식 체험을 하고 있었다. 오늘 만들기 메뉴는 조금 전 봉평장에서 보았던 메밀전병. 평창의 시장 음식이 도시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 강원도에 와서 이렇게 메밀전병 처음 먹어봤거든요. 굉장히 맛있고 색다른 맛인 것 같아요. 처음 먹어본 맛이네요.
맛에 대한 기억력은 오래 간다고 한다. 이제 이들은 평창의 풍경과 함께 평창의 맛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흥정 계곡 끝자락에 있는 팔석정. 8개의 아름다운 바위가 있는 계곡이다. 아침 햇살 속에 펼쳐진 풍경이 한 폭의 산수와 같다. 조선시대 강릉 부사를 지낸 양사원이 이곳 절경에 반해 바위 생김새에 따라 산 이름을 정하고 그곳에 사는 신선들이 바둑을 두고 낚시를 하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8개의 바위에 새겨놨다. 팔석정의 절경에 놀라고 양사원의 재치에 또 한 번 놀란다. 봉평면에서의 마지막 날밤. 나의 평창 여행을 도와준 동갑내기 관광 해설사 최일선 씨의 주선으로 그녀의 봉평중학교 동창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 아니 그냥 이미 다 낸 거기 때문에 회장 내 옆으로 와야 돼 빨리.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는 동갑내기 평창 친구들. 친구랑 둘이 자전거 타고 덕거리 갔잖아. 갈 때마다 진짜 넘어져 있다고. 옛날부터 소문이 있었구나. 그들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일까? 정부에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왜 뭐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네, 막 복지 농촌을 만드네 이러는데 사실은 교육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떠나거든요. 지금 주변에서 봐도 뭐 초등학교 1학년 뭐 빠르면 5, 6학년 때 하면 이제 타지로 뭐 좀 더 도시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게 다 교육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여기서 살 수는 있는데 자기 세대는 애들만큼은 이렇게 시골에서 뭐 또 우리 같은 모습으로 또 살고 싶진 않다. 경쟁에서 뒤지는 것 같다. 여기는 이제 교육하고 그러니까 의료 혜택만 뺀다 그러면 다른 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봄 되면 자연적인 야생 나물이 나오죠. 여름 되면 진짜 시원한 그늘 있잖아요. 계곡 있죠. 가을 되면 단풍 아름답고요. 겨울 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스키장 가까이 있죠. 근데 그거를 못 채워주는 게 교육이에요.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우리 딸 아들을 또 가르쳐 주신다는 거 다시 발령이 돼 갖고 돌아오시면 금세 고향 자랑이 다시 이어지고 누가 뭐래도 이 친구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진짜 맛있다. 이건 진짜. 눈이 내리는 새벽 대관령. 들리는 건 오직 풍력 발전기의 굉음뿐. 600만 평의 초지 위에 조성된 대관령 목장. 그러나 눈과 안개를 덮고 누워서 좀처럼 거대한 몸집을 드러내지 않는다. 전력 공급을 위해 세워진 풍력 발전기.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처럼 풍경이 되어 서 있다. 해발 1140m에 위치한 동해 전망대. 맑은 날이면 강릉은 물론 동해 바다의 일출을 볼 수 있는 곳. 하지만 태양은 안개에 숨을 죽이고 바람 소리만 허허롭다. 대관령의 거친 바람에 휘어진 나무들. 그 지친 가지 위에 눈이 내려앉았다.
오늘 대관령은 무채색이다. 광활한 대지는 오직 흑백만 허락할 뿐이고 거대한 자연 앞에 마냥 왜소해진 나는 하나의 점이 된다. 대관령면에 있는 한 스키장을 찾았다. 평창에는 모두 3개의 스키장이 있다. 스키 매니아들에게는 그야말로 스키의 천국. 이미 3번째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평창으로서는 스키가 곧 평창의 브랜드다. 서론을 달리는 매력은 해본 사람만 안다. 나이도 상관없고 실력도 또한 상관없다. 하얀 눈은 사람을 들뜨게 한다. 모두들 저마다의 방식대로 눈을 즐기고 그래서 모두들 행복하다. 오늘도 사람들은 밤을 잊었다. 평창 읍내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남병산. 거대한 산은 아니지만 산세가 아름다운 곳이다. 아침 일찍 남병산 트레킹에 나섰다. 안개에 휩싸인 낙엽성 군락. 황금빛 옷을 벗어버린 낙엽성이 이토록 아름다울 줄은 미처 몰랐다. 꼭꼭 감춰두었던 수직의 알몸을 안개 사이로 드러내고 있다. 고추선 낙엽성의 기계에 숨이 막혀온다. 남병산 바로 옆에 장암산이 있다. 이곳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유명한 곳. 활공장에서는 평창강에 둘러싸인 평창 읍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동쪽으로는 고랭지 채소밭으로 유명한 청옥산 600마지기가 보인다. 주말이면 이곳 장암산에는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다. You're a superstar now. Everyone's watching. One, two, three. Goodbye. (1984년) 1984년 프랑스에서 낙하산을 개조해 처음 시작한 패러글라이딩. 낙하산과 행글라이딩의 장점을 합쳤다고 한다.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새처럼 유유히 날고 싶은 인간의 꿈은 결국 이루어졌다. 장암산의 인간 새들은
평창의 드넓은 겨울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른다.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baby.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Yesterday you asked me something I thought you knew. So I told you with a smile, it's all about you. Then you whispered in my ear and you told me to. Said you make my life worthwhile, it's all about you. And I would answer all your wishes if you asked me to. 겨울비가 내리는 날, 나는 미탄면에 있는 동강으로 향한다. 새마을 운동 때 마을 주민들이 뚫었다는 기화석굴. 그전에는 길이 없어서 산을 넘어 다녔다고 한다. 기화석굴을 지나 4km를 걸으면 동강이 보인다. 정선, 영월, 평창을 아우르는 동강. (7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인근 산에서 베어낸 금강송을 서울로 실어 나르는 뗏목선인 떼배가 넘쳐났었다. 원래 떼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떼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한 5배 정도의 그 인건비를 더 받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떼꾼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 주막집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쪽에 어떤 종사자들이 많이 생긴 거죠. 떼꾼들이 넘실대고 주막집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던 이곳은 도로가 생기고 기차가 다니면서 다시 오지 마을이 되었다. 눈물처럼 비가 내리고 옛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강은 그저 말없이 흘러간다. 산이 높을수록 비는 눈으로 변한다. 평창에서의 마지막 산행. 눈꽃이 하얗게 피어난 숲속을 지나 나는 겨울 산을 오른다. 난 그곳에 서서 평창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하늘의 땅 위에서. 그대여